네, 이슈가 많죠. 뭐 테슬라도 있고요, 고용도 있고요, 미중 간의 얘기도 있고요. 거기다가 서클 얘기도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잠시 후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가장 흥미롭게 보고 계시는 트럼프 머스크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가 또 방송 없는 날에 또 일이 일어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또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거의 뭐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는 아니, 도파민 터지는 아니 저게 사진이 너무 그림이 너무 네, 지금 팝콘각. 팝콘각이 네. 지금 뭐야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김정은 네. 셋이서 팝콘 먹고 있는 게 이게 참 분내가 아닙니다. 이게 참 그러네요. 예. 재밌다고 얘기하기도 좀 네. 그렇고 그렇죠? 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트럼프와의 온라인 대결이었는데요. 예. 각자의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또 지나친 발언의 수위들이 지금 팝콘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저기 환송회하고 서로 수고했다라고 했던 만에 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감세안이 좀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쵸. 이것을 줄여서 BBB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될 것이다라는 또 비판을 사실 줄곧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그랬죠. 그 일론 머스크는. 하지만 또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도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테슬라의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열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쓰레기 법안, 선심을 쓰기 위한 뭐 예산 남용, 뭐 이런 표현들을 포크 배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면서 네, 또 결정적으로 앱스타인 발언과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라는 게 결정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거를 또 응징을 정면으로 했죠. 네. 예, 비판을 하면서 두 사람 간의 SNS상의 설전이 굉장히 주말 내내 아주 이슈가 됐었고 뭐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앙금이 뭐 해소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네, 그 결정적이었던 말이 보조금을 끊겠다라는 협박이 있었죠. 그 네. 말이 굉장히 일론 머스크한테 크게 영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우선 지금 BBB 법안이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먼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해를 손을 내밀었지만 지금 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이 BBB 법안이 좀 이슈인데요. 지금 7월 3일까지 이제 상원의 법안 심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50표 이상 지지가 필요한데요. 네. 지금 공화당 53명 중 4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 딱 50이 안 되네요. 네, 이 4명이 재정 보수주의자인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머스크가 불씨를 당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좀 위축시키거나 어쩌면 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정부에서 일도 하고 뭐 열심히 고민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막상 나온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감세해 준다는데 전기차 보조금 없애버리니까 전기차 파는 사람 입장에서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장외에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면 장내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가 필요한데 머스크가 앞에 당겨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받고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항상 이해 안 되는 게 그 아까 했던 그 법안에 나왔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끊는 거는 이미 12월에 머스크가 찬성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왜 반대할까? 그게 아니고 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해 안 가고. 정말 국가를 위한 일이었나요? 아, 국가를 위한 거는 우리 적어도 우리 개인 기업의 CEO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네. 왜 개인을 국가를 그러네요. 위합니까? 네. 약간 이해 안 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아까 얘기했지만 공화당 4명 반대하는 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를 망가뜨리고 싶은 게 이분의 이유인가? 아니면 창당의 이유인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삼정당 가능성도 좀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삼정당의 어느 위원이 지지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물론 설문조사였지만 이거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청당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있는 걸로 보기 그래요?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테슬라 주가와 전혀 관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행보는. 그렇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주주분들이 지금 긴장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그래서 예. 지금 뭐 흥미로운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물론 이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적자를 키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한번 두고 보자. 아니면 살짝 비판하는 게 끝이었는데 이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법안을 아예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이고 예. 창당 의지까지 보인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한판 붙어보려 하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심해 그러니까요. 보이죠 이건. 예. 그러니까 계속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드렸던 게 테슬라의 주가가 전기차를 잘 팔아서 올라온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심리와 기대감으로 올라온 예, 거다 예. 보니까 이 심리가 이렇게 무너졌던 하루 만에 급락이 나와버리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네. 하루 만에 시총이 1,500억 달러 이상 증발했고요. 이야. 이날 14% 하락을 했는데 이게 8일 동안 올린 것입니다. 어이구. 네. 8일 동안 주가를 올린 것을 하루 만에 삭제를 와. 해버렸는데요. 네. 이것이 지금 2020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일 하락폭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주주님들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꾸 타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황이 되게 심각해지면 트럼프 대통령 항상 좀 물러나는 모습 보였단 말이죠. 일론 머스크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그래서 일단은 본인 글을 삭제했는데 네. 삭제하고 나서 다시 물어봤더니 트럼프는 대화할 내용이 없다. 네. 바쁘다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머스크가 아쉽지만 트럼프는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국가에 따른 타코였지 네. 개인 기업들 타코했습니까? 애플도 지금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슬라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건 없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거죠. 다시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사실 머스크 입장에서 마땅히 없는 거군요. 아이 그거를 할 때는 네. 아까 했지만 적어도 앱스타인 발언을 빼거나 창당을 뺐으면 괜찮지만 네. 이미 그 선을 너무 넘었죠. 크게 선을 네, 너무 넘었구나. 크게 넘었죠 지금은. 오. 예. 그래도 혹시 이번 주에 로보택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뭐 6월 당- 10일이죠. 네, 네, 12일. 12일. 예, 당장에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또 머스크의 제국이죠.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목요일 12일 로보택시가 있는데요. 네. 지금 테슬라 FSD가 연방 규제 기관에 지금 사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트럼프가 개입을 한다면 그러네. 네,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좀 봐주려고 했던 것들을 더 세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탄소 배출권인데요. 예. 지금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으로 지금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지금 네네. 최근 이 부분만 매출만 지금 5억 9,500억 달러입니다. 만약에 이게 또 제도의 변화가 생긴다면 또 테슬라 매출에 또 상당 부분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스페이스X입니다. 요거를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드래곤 캡슐이었나요? 예. 그게 있어 그걸 뺀다 안 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스페이스X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재 지금 나사와 국방부 계약을 약 50조 원 정도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부분도 뭐 어떻게 갈지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세 번째 또 스타링크입니다. 예. 최근에 지금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트럼프 덕분에 국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미지수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감정적인 선택을 네. 했다 쪽으로 일단 모아지는 것 같네요. 이게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뭐 하지만 뭐 트럼프도 사실 이렇게 화가 난 상태지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그 스타링크나 이런 사업들 대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완전 강하게 나아가기보다는 네. 저희 주주님들이 이제 변동성에 더 크게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스페이스는 현재까지 나온 계약 30조 원 규모인데 30조 원 규모가 있는 국가하고의 지금 계약이 달려 있는 건데요. 이게 끊어지거나 만약에 시간이 지연되면 예. 이거는 정말 주가에 물론 비선장이지만 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뭘 봐도 지금은 일론 머스크 쪽에 좋은 게 1도 없다. 1도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아마 이거 두고두고 굉장히 후회할걸요. 머스크는.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월가에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월가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테슬라의 주가만 하락을 한 게 아닌데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뭐 주식 테슬라 말고도 파생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게 다 저만큼 빠진 거예요? 저희가 뭐 아는 2배짜리 테슬라 아이고. 상품도 지금 거의 30% 당일에 빠졌고요. 예. 그리고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또 폐쇄형 펀드인 데스티니 테크 100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뭐 20% 정도 빠졌고요. 예. 네, 그리고 도지도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투자 의견이나 이런 거 나온 게 없나요? 지금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즉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하향을 했죠? 네, 지금 285달러로 뭐 소폭 지금 하향을 하긴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테슬라가 뭐 그날 당일 뭐 14% 떨어지고 다음 날 4% 급등을 하긴 했지만 예. 지금 투자 의견을 중립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테슬라 차량 감소가 또 계속되고 있고 이런 또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문구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골드만 테슬라 앞으로 큰 기대하지 말라. 이거 이게 충분히 좀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털 때문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트럼프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수혜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온 거기 때문에 정치 활동 그만둔다고 해서 14%가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예. 근데 지금 트럼프랑 만약에 부사장님 표현대로 진짜 이거 선을 넘었고 강을 건넌 거라면 4년 동안 앞으로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딱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지금 이제 테슬라가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판매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차량 인도가 다 줄고 있고 예. 실적이 나빠지는데 아무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가 가겠습니까? 그렇게요. 저는 일단은 이게 굉장히 의아하고 그다음에 당장 6월 10일 문제 6월 10일에 나오는 로보택시가 완벽한 승인이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 만약에 트럼프가 조금만 있긴 불면 그러네요. 그 허가 안 나오거든요. 예. 저는 뭐 이거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실적이 나빠진 기업에 거의 뭐 판을 막 뒤집은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실적이 나빠지는데 그래도 이 트럼프 4년 동안 뭔가 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려놨는데 그것마저 이제 빠지게 된다면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많이 좀 희미해지는 거니까 로보택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여러모로 좀 고민이 되는 테슬라가 됐는데 그럼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멀리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도 서학개미분들 사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사고 있는데 네. 저희가 들으면 이제 기분 나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실적도 엉망인데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실적 엉망이고 기대감 없으면 도대체 주식은 뭘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이고 다만 이제 사겠지만 제가 볼 때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살 때가 아닌 걸로 보이고 적어도 다음 분기 원이 좋아지면 예. 그때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연구원님은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가장 당장에 지금 로보택시 하나 지금 이벤트를 보고 그렇죠. 저희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지금 목요일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목요일까지 봐야 네. 되겠다. 예. 그러니까 뭐 머스크가 뭐 진짜 무릎 꿇고 사죄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위인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소강 상태가 된 것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요일까지 로보택시 공개까지 한번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두 분께서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오늘 6월 9일, 그러니까 6월 10일이라고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 9일이고 그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가 되는데 런던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지금 이 기사가 원래 가장 큰 이슈인데 네, 그렇죠. 묻혔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첫 90분 통화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굳이 또 저런 얘기를 또 하네요. 네, 그리고 트루스 소셜에서는 또 매우 좋은 통화였다. 더 이상 히토류에 대한 법적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뭐 히토류를 먼저 언급한 것 자체가 조금 이제 트럼프가 급하지 않나.
않겠다라는 자기 마음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 미국 측에서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로턴이 그리고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이슈는 미국에서는 히토류, 그리고 중국에서는 반도체 기술 통제, 그리고 중국 유학생 비자 금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히토류 얘기가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랑 연관이 좀 된다고 들었어요. 네,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애플, 뭐 비행기 모든 것에서 지금 그렇죠. 히토류가 네, 지금 네. 들어간데요. 지금 이 통화하고 난 뒤에 지금 중국이 미국 3대 자동차죠.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히토류 임시 수출 허가를 발급을 오, 했습니다. 그 괜찮네요. 6개월 정도는 뭐 숨통이 트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6개월 지난 뒤 또 만료 후에 연장 여부는 뭐 이번 뭐 회담에서 영향이 되어 있지 않나, 협상 진전에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통화를 90분 한 보람이 없진 않았네요. 어쨌든 히토류와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에게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했다고 하니까 이거를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갈지 혹은 자동차 이외에 다른 쪽으로 좀 확장을 시킬지 여부가 이번 2차 협상에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동차 업종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업황이 개선되는 건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뭐 사실 이거 끝나고 나서 뭐 GM 주가도 뭐 크게 상승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1% 워낙 네. 또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크게 변동은 없었으나 지금 중국의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지금 모든 뭐 GM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자동차들이 지금 생산을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생각보다 타격이 굉장히 네. 네. 지금 보시면 뭐 유럽 일부, 뭐 미국 모두 주요 일부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들이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특히 그 엔진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이 예. 히토류가 들어가는데 그게 못 들어가다 보니까 중단됐고 제가 볼 때는 생산 중단을 피한 정도가 밖에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숨통을 틔워준 거기 때문에 향후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차 협상은 조금 난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됐으면 예. 본인이 했겠지만 아마 시진핑이 잘 움직이지 않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걸로 보이고 이제 아까 세 분이 얘기했지만 세 분이 얼마나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별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야, 근데 그래도 우리가 1차 때 네. 진짜 놀라운 진전을 봤잖아요. 사실 그때 관세가 10%대 30%라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 전 세계에 거의 한 명도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네. 약간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일까요?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반도체를 양보하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시진핑이 요구한 걸 듣고도 본인이 못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냥 히트홀 하나 정도 숨통 트인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고 만약에 진짜 됐으면 본인이 만나서 악수하고 했겠죠. 근데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준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인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사실 히토류에 대해서 조금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통화를 통해서 하나가 좀 나온 상황이라서 히토류에 대한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6개월 유예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거보다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또 1차 때 봤던 기억이 나니까요.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기대감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고용 보고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사실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견조한 둔화. 네. 견조한 둔화가 조금 네. 어색하네요. 네, 견조한 둔화가 나왔는데요. 예. 금요일에 발표한 미국 노동통계부에서 발표한 5월 고용보고서가 비농업 부분 일자리에서 13만 9천 개를 증가하면서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4월보다 둔화된 수치를 보였는데요. 예. 뭐 실업률은 뭐 4.2%로 아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숫자 자체는 지금 둔화되고 있지만 예. 뭐 실질적인 데이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 지금 임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0.4% 시장치를 웃돌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서 아직까지 뭐 미국의 뭐 노동시장은 견조하다,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또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또 연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고용이 괜찮은 건 미국이 관세 전쟁을 막 이렇게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물론 임금 상승률이 좀 올라왔지만 물가도 좀 잡을 수 있다는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가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서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간 건 또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또 이제 파월 의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SNS를 또 썼더라고요. 예. 그 내용이 있지 않나요? 압박을 해야겠죠.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보면 일단 웃기는 게 네. 너무 오래 압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압박을 그냥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너무 저희 매번 멘트 자동이죠. 네, 그렇죠. 매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일단 이 고용 지표고 예. 또 한 가지는 사실 아시겠지만 올해 전체 준 공무원의 숫자가 5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아니 5만 2천 명이면 별로 안 준 거거든요. 네. 도대체 우리가 염려했던 그게 어디 갔나 싶고 하여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이상 잘 나올 수 없다 이런 네, 상황에서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에 대해서 늦장 대응을 한다면 이것은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금리 인하를 차입 비용으로 낮추고 그리고 국채 금리를 크게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또 인플레이션 오른다면 그때 금리를 올리면 된다라고 심플하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면 또 올리고 아니,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약간 좀 다른 나라들 부러워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유럽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차례 올해 인하를 했고 그리고 예. 지난주에 또 인도에서도 비컷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컷이 하면서 나왔구나. 또 비교를 하면서 계속 압박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계속 한국은행이 네.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 증시가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네. 국내 증시 최근에 막 2%씩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또 그거 갖다가 쓰겠죠. 여기는 금리 인하를 해서 잘하는 건데 우리는 파월이 문제다 이런 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핑계거리가 굉장히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네, 뭐 6월 17일, 18일 다음 주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뭐 기준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여전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얼마나 보세요? 저는 계속 한 번이었죠. 네. 한 그쵸. 번이었는데 한 번 할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 솔직한 경기면 네. 그냥 넘어가도 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굳이 하자면 한 번 정도 저는 본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하지만 지난주에 그 베이지북 공개됐었을 때는 네. 연준의 12개 지역에서 7곳이 뭐 고용이 정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신규 채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또 반대 의견이 또 오고 가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6월 FOMC는 다음 주인데 6월은 또 중요하잖아요. 점도표 나오니까. 중요하죠.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에 잘 이겨내시고 다음 주 FOMC까지 스케줄 잘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요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USDT 말고 USDC의 예, 그 예. C, 예. 서클이 상장을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 $30쯤에 올라왔거든요. $100 넘어 있더라고요. 첫 거래일이 168% 상승을 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다음 날 30% 상승을 하고 거의 200%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관심과 기대감을 입증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참여한 기관들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블랙락 등 대형 기관들과 또 개인들이 몰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한 그런 기업이고요. 네. 이게 이제 또 코인베이스랑 또 연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초반에 또 협력을 하다가 예. 이제는 조금씩 독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뭐 협력 관계는 있습니다. 약간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서클의 자산을 조금 보시면 미국 국채가 90%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매출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자 수익도 괜찮고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고성장 핀테크 기업으로 지금 관심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이 또 의미가 큰 것이 2021년 상장한 코인베이스 이후에 또 두 번째 암호화폐 기업으로서 지금 전통적인 금융과 그리고 디지털 화폐 또 융합에 대한 신호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 요즘 뭐 이 코인 얘기 뭐 진짜 끝도 없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약간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이 몰린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한 가지 코어 리뷰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코어 리뷰. 예, 요즘은 그렇죠. IPO가 뭐 굉장히 코어 리뷰가 좋더라고요. 지금 몇 배 올랐? 2배 올랐나? 올랐죠? 많이 훨씬 올랐습니다. 많이 예,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랐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했지만 매출이 이자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정도 인하가 되면 올해 음. 오, 이자 네. 줄인다는 어떤 우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거 빠지거든요.
그것도 미리 파악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 서클, 뭐 스테이블 코인 네. 대충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확히 뭐 어떤 일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 뭔지 그런 것들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 어렵죠. 네. 네, 지금 왜 스테이블 코인이 화두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자산 의미인데요. 예. 지금 서클에서 발행한 USDC가 어. 지금 1달러를 유지한다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 기반의 코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뭐 여느 코인보다 가격 변동성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테더라는 회사가 뭐 USDT라고 지금 발행을 하고 저기 있는데 보이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테더 네, 거고요. 맞아요. 테더의 테더, 예, 지분이고요. 그리고 하늘색 동그라미가 이제 USDC. 서클.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테더사가 훨씬 시장을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그쵸. 있는데요. 예. 네, 6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서클은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서클에 그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보시면 네. 두 기업이 뭐 코인의 철학 그리고 수익 모델, 투명성, 뭐 운영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클은 지금 금융권들과 협력을 하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을 하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뉴욕주에서 발행하는 사업 허가증 비트 라이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또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뭐 이거 구체적인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가를 받았으니 네네. 저희가 또 코인을 투자하면서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마음이 이렇게 크게 조마조마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조금 서클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USDT가 맨 처음에 나왔던 거고요. 그 네. 테더라는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원조는 USDT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그 약간 보완을 해서 나온 게 또 USDC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원조를 한 번에 넘어뜨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뭐 상장도 좀 더 앞서서 빨리 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 쫓아가고 있는 USDC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국채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자산이 미국 국채를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반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달러가 기축 패권에 대한 우려가 저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큰 손들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1테더를 만약에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면 결국엔 달러와 동일한 이렇게 취급되는 미국 국채를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90% 보유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테더도 66% 정도 미국 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규모가 지금 거의 미국 국채 보유의 한 5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 독일보다 어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트럼프 정부가 미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국채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네. 중국이랑 일본 자꾸 팔고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손님이 필요한데 그 손님을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와 국채를 연동시켜서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가 쓰게 하면 네. 이거는 이제 굳이 중국이랑 일본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이게 상장하면서 이렇게 주목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부사장님께서는 의견 주실 게 있을까요? 보니까는 그 이제 중국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국채를 팔까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미국을 좀 압박하려고 했는데 예. 이 스테이블 코인 상장 때문에 약간 압박을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예. 안 그래서 판다고 압박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니어스 액트라고. 그렇죠. 정말 예. 트럼프 정부다. 네, 통과된 지 좀 됐죠. 맞은데요. 네. 네, 지금 백악관의 AI 가상화폐 정책 총괄인 데이비드 sak스가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지금 상당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서 의회를 네.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월가에서 JP모건 등 뭐 월가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리포트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 규모가 향후 5년간 10배로 최대 10배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그냥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이걸 꼭 해야만 본인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내에서도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핫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오, 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던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께서 뭐 나는 주식 투자만 할 건데라고 생각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안 좋은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채권 시장과 예, 달러 가치와도 예. 계속 연동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고가 종목 트렌드.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6천을 돌파하면서 미중 무역 관세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와중에 많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400개 이상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76%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주가를 올리는데 독특한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을 보시면 뭐 시장의 지금 트렌드를 또 이해하시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뭐 미중 무역 긴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반도체는 뭐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시게이트, 그리고 존슨 콜트 렌즈 같은 뭐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쪽은 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좀 더 진행이 될수록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실 것 같은데 두 번째 보니까 구독 모델 비즈니스도 괜찮네요. 네,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구독 모델 비즈니스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시총 5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많이 진짜 가겠네요 이러다가. 네, 뭐 향후 5년에는 뭐 1조 달러 갈 그러니까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네, 이 종목들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에서 자유롭다는 그러니까요. 점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융주 디지털 전환 관련주도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금융거래 관련과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지금 계속 지금 연계되면서 통합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전환,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전략적 성장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비자, 마스터카드, 로빈후드들이 요즘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종목들 보고 있으면은 가끔 부사장님이 비자랑 마스터카드 보면 미국의 경기가 그러니까 나쁜 게 없다. 나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저기 뭐죠 크루즈 기업도 상하 네, 가기 노스웨이. 때문에 그죠? 네. 가기 때문에 하책가를 가는 종목을 보게 되면 진짜 고민이 있나 경기가 안 좋나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 외에 또 ETF도 몇 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좀 ETF를 좀 보시면 지금 ACWI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ACW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구성된 지수입니다. 지금 최근에 좀 미국의 예외주의가 약해지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라는 이런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ETF입니다. 그렇군요. ACWI 최근에 네. 또 비미국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 ITA 예. 요거는 또 방산이죠? 네, 방산을 예. 추적하는 상품인데요. 지금 뭐 항공 뭐 방산 주가들도 개개인의 주가들도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RTX, G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우메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들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쪽 ETF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방산이 최근에 뭐 계속 핫합니다. 곳곳에서 유럽에서도 핫하고 국내에서도 핫하고 ITA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